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인앤아웃 버거 스토어가 샌프란시스코 시의 백신 접종 규정을 어겨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오픈했습니다. 업소, 학교, 병원 등 미국 모든 지역의 모든 분야에서 백신 접종 규정에 거부하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백악관은 관계 당국의 승인 직후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 백신 접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맞게 일반 접종소는 줄이는 등 어린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발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지출안에서 중도 민주당에게 중요한 양보를 했습니다. 차일드 케어 세금 공제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가 의사당 폭동 사건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연방 하원에서 그를 기소하는 투표를 합니다. 소매업소와 소비자가 모두 예전 같지 않을 할러데이 쇼핑에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나쁜 이미지를 바꾸고 도약한다는 뜻에서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다음 주에 바꾸는데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페이스북 이름은 그대로고 홀딩 회사 이름만 바뀝니다. 미국인과 캐나다인 선교사 17명을 납치한 IT 갱단이 한 사람당 100만 달러씩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미국 각 지역에서 또 뭐 한국이나 세계에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관해서 시나 카운티나 아니면 뭐 주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시차별로 적용은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이제 11월이면은 식당, 실내 식당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려면은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지 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햄버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뭐 미시시피강 서쪽에만 있지만 이 인앤아웃 버거가 샌프란시스코에 딱 한 군데 있다고 하네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부들의 선창가 그렇게 되나요? Fishers 그렇죠? 어부들의 선창가 맞죠? 이 Fisherman's Wharf에 한 군데 있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 인앤아웃 스토어에서 샌프란시스코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제보가 오고 하는데도 이건 이제 업주의 입장이죠. 이 인앤아웃 버거는 볼드윈 파크에서 1948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3대째 가족, 그 패밀리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손녀딸이 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결정일 겁니다. 이게 아니 무슨 시당국에서 우리는 시당국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당국의 백신 접종 같은 것을 강요하는 그 같은 규정에 반대한다. 그건 비합리적이고 지금 인앤아웃 버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합리적이고 아니 업소에서 손님을 뭐 이 손님 저 손님을 가려서 받느냐 우리는 싫다. 그리고 또 손님에게 백신 접종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염려가 되고 하면서 계속 직원들이 시의 규정을 어기고 백신 접종 카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 문을 닫게 했다고 하네요. 다시 오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앤아웃 버거는 그 실내, 그 샌프란시스코 실내에서는 손님들이 햄버거를 즐기실 수가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미국 각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로스앤젤레스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내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짐, 체육시설, 뭐 여러 가지 뭐 클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전부 실내에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통제국이라던가 여러 그 보건당국에서 백신 접종만이 샌프란시스코의 보건국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민간 회사에서도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정부 당국의 일
가지고만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공무원이 특히 이제 지역에 따라서 백신 접종에 거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해서 370군데 인앤아웃 햄버거 샵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각 지역에서 적용이 될지 그것은 조금 봐야지 되겠지만 여기에 또 전혀 정치적인 것이 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인앤아웃의 지금 그 사주가 말하자면 CEO가 36살에 처음에 볼드윈 파크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던 것을 이제는 손녀딸이 맡아서 하게 됐는데 복음주의 아주 그 철저한 그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이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 얼마 전에 인앤아웃 햄버거 먹었는데도 못 봤어요. 이렇게 인앤아웃 뭐 종이라든가 포장 같은 것에 성경 구절 적어놓고 하잖아요. 본인들의 복음주의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뭐 공화당 위원회에만 기부를 한다던가 해서 어떤 때는 민주당의 그 의장이었던 사람이 트위터에 이 보이콧 해야지 된다 이내나 그렇다고 보이콧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맛있는 햄버거가 그런 적이 있기도 했는데 그만큼 완전히 그 보건적인 입장이라기보다도 기업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정치적인 색깔까지 약간 그 포함이 돼서 그렇다고들 보고 있는 거죠. 해서 인앤아웃은 우리는 그 실내에서는 그러면은 손님 안 받겠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뉴욕도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실내에서는 로스앤젤레스도 이제 곧 하게 될 테고 뉴욕은 이제 오늘부터 시의 모든 그 공무원들 전부 백신 접종 받아야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이 회사도 큰 회사 가운데서 전부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의무화를 하고 또 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급 정직 처분을 하던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회사는 또 조금 주춤해서 무급 정직은 안 한다던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백신 접종 카드라든가 아니면 QR코드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하고요. 이런 일들이 식당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포츠 리그, 어린이들 가는 스포츠 리그도 마찬가지고 경찰국, 항공사, 병원 모두에서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꽤 시일이 흘렀는데도 저항 세력이 아주 강하고요.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메인주의 헬스케어 워커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이것을 백신 접종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헬스케어 워커들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법원 거치지 않고 바로 이거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이런 때는 연방 대법관들 9명이 전부 심의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누구 한 사람 어제도 이제 한 사람의 연방 대법관이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충분히 그 아래 하급 법원부터 가지고 올라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인디아나 대학교의 대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도 역시 그 연방 대법원이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 주의 그 주립대학의 풋볼 코치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연봉 $300만 받는 사람이 해고됐잖아요.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주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싸움을 하고 있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른 것도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라티노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 다 받고 물론 원래 뭐 혈액암이라든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숨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백신 접종이라도 받아야지 되겠다는 개인적인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룹별로 정치 성향별로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거부하는 비율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악관이요. 지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하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놨거든요. 아직까지 그 질병통제국이나 식품의약국에서 5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이 며칠인가요? 20일이죠. 그럼 다음 주
26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미팅에서 관계 당국은 결정을 할 테고 결정이 되면은 부모님들부터 이제 설득을 해야지 되는 기다리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아이에게 무슨 백신 접종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앞세워서 여러 가지 부모들을 진정시키는 이 같은 홍보, 이해시키고 뭐 안내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어린아이들은 그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접종을 시킨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은 모더나가 제일 강하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그 저항력이 약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또 연방 정부에서 이미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에 선 주문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12살에서 15살 사이 어린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5살에서 11살 하면은 더 어리죠. 더 어린 아이들은 주사 맞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사기라든가 주사 바늘도 딱 보이는 것에 있어서 더 작게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울겠죠. 많이.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처럼 딱 어디 가서 이제 본인이 원해서 가서 오랜 동안 줄 서고 백신 접종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2만 5천 군데 정도를 만드는데 어린이들은 그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병원 시스템과 쭉 연관을 해서 소아과에 가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병원에 가서 맞고 약국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도 당연히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미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린이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주문하고 양은 뭐 당연히 뭐 한 10mg 정도라니까 굉장히 작은 양을 주고 해서 이제 10월 26일에 승인이 나면은 바로 11월부터는 5살에서 11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이제 뭐 당연히 보장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이 양성 반응 나왔거든요. 알레한드로 마요카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증상은 좀 약하다고 하고요. 원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일정이 미국 한 나라만 아니라 국토안보부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스케줄이 바뀝니다. 콜롬비아에 이번 주에 갈 예정이었는데 못 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국무장관과 함께 갈 예정이었거든요.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남쪽에 콜롬비아를 방문한다 하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민 문제 때문에 상대의 그 카운터파트들과 의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정이 당연히 취소됐죠. 그리고 팍스 뉴스의 닐 카부토 앵커 양성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1980년도에 또 아주 뭐 심장에 대해서 뭐 오픈 하트 수술을 한다던가 그건 이제 그 이후고 1980년대는 암 치료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발성 경화증 진단도 받았거든요. 그리고도 뭐 당연히 백신 접종 받았죠. 그런데도 지금 양성 반응 나왔고 어제 CNN 방송에 존 킹이라고 별 표정이 없는 백악관 출입 기자도 했고 하는 이 존 킹도 본인도 다발성 경화증이다. 내가 나의 건강 상태를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발성 경화증인데 뭐 양성 반응이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 CNN 방송에서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이 직원들이 스태프들이 전부 백신 접종을 받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생각이 나고요. 브라질 의회에서는 브라질 대통령이 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말로 막가파식의 이런 정책을 쓴다 해서 범죄, 이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한 어떤 그 결의안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와 함께 가장 먼저 가장 아주 크게 확산이 됐었는데 델타
플러스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됐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전문가들은 모두 델타 바이러스가 먼저 일어났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델타 변이 플러스 바이러스가 일어난 영국 주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 뭐 가뭄 비상 사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경제 정책 같은 것이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는 돌파구가 나올 것인가 하는 내용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뉴스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번에 7월 달에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가뭄 비상사태 선포했었을 때 LA 카운티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포함되지 않았고 또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벤츄라, 임페리얼 카운티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8군데 맞네요. 한 군데 빠졌죠. 어딘가요? 샌버나디노. 이렇게 8군데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주가 58개 카운티죠. 이것도 이제 8군데도 마저 58개 카운티에 전부 가뭄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뭐 물, 상수도 같은 거 어디서 가져오고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상사태 같은 거 선포하는데 약간의 그 다름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주지사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각자 개인이 한 15% 정도는 물 쓰는 것을 절약해 주세요. 뭐 샤워할 때 물 틀어놓지 말고 양치할 때 틀어놓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줬었는데 그렇게 해서요. 7월 달에 절약한 물이 1.8%밖에 안 됐습니다. 15% 목표치에서. 그런데 워낙 더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한 5% 정도 절약을 했는데 목표치의 3분의 1 정도를 완성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도시 큰 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을 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로에 집 앞에 도로 같은데 호수로 물 뿌리는 것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개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닦잖아요. 자동차 닦는 것도 이제 물 안 잠그고 그냥 계속 틀어놓고 닦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1924년도 그때 이후에 최대 가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 강수량이 한 평균 23.58인치, 24인치도 안 내리네요. 뭐 한 달에 뭐 전혀 비, 눈 안 내리는 때가 많지만 아무튼 얼마 안 되는군요. 그런데 뭐 강수량, 강설량 다 합쳐서 1924년도가 가장 낮아서 11.8인치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가장 뭐 눈비가 안 온다고 하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조금 왔는데 어쩜 그렇게 조금 오든지요. 다행히도 이제 10월 말에 북부와 중부는 폭풍 일어난다고 하니까 산불 시즌에 도움은 되겠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라니냐 현상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쪽까지는 그 위에 뭐 오레곤 또 워싱턴 또 캐나다 뭐 브리티시 오브 컬럼비아 뭐 이런 데 정도까지는 라니냐이기 때문에 조금 춥고 비도 내리고 하는데 남가주는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올겨울에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저도 항상 양치할 때 물을 그 틀어놓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면서도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뭐 100번 다 뭐 급할 때까지 다 하지는 못하지만 100번 중에서 한 뭐 50번 정도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물 절약에 도움 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에서 가장 진보적인 나이도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 거의 가장 많은 축에 속하잖아요. 버니 샌더스 의원. 그리고 역시 나이 많습니다. 중도인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신 의원을 만나서 좀 제발 통과 좀 시켜주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특히 사회안전망에 많은 돈을 내는 그 지출하는 3조 5천억 달러짜리 이것을 대통령이 1조
7,500억 달러에서 1조 9천억 달러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1조 7,500억 달러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맥시멈을 또 이번에 1조 9천억 달러로 잡았으니까 항상 모든 걸 원하는 걸 다 갖진 않습니다. 다 원하는 것보다 훨씬 높여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 맨신 의원 같은 경우도 1조 5천억 달러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1조 7,500억 달러 그 즈음 어디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3조 5천억 달러와 1조 7,500억 달러 이 정도 되면은 차이가 꽤 많은 거죠. 뭐 1조 6, 7천억 달러, 7, 8천억 달러 이 정도는 되죠. 그러면 대통령이 원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적고 조 맨신이나 아니면 애리조나주의 크리스틴 그 시네마 의원이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고 이 정도의 사비를 본다는 건데 우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럼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대통령이 계산을 할 때 1조 7,500억 달러에서 1조 9천억 달러 정도 받아놓으면은 메디케어 같은 것 원래 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조금 줄지만 큰 지장 없이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킨더가든을 무료로 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돈 가지고 우선순위부터 가니까 그리고 기후변화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조금 뭔가 그 예산이 적게 잡히잖아요. 그 다음 순위라는 게 차일드 케어 세금 공제. 민주당은 영원히 해주기를 원했잖아요. 이걸 이제 한 1년 정도만 우선 하고 그리고 paid leave benefit을 누군가가 이제 가족이 아프다든가 할 때 뭐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paid leave benefit을 12주일 하기를 원했는데 원래 대통령이나 좀 진보적인 민주당이 그런데 4주일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3분의 2가 깎여 나가고 이 정도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게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큰 양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이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제시를 했으리라고는 봅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택보조금 같은 것도 이게 3조 5천억 달러가 아니라 1조 7,5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면 많이 줄어들겠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지 되는데 민주당이 아마 이것이 이번 주에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주면 오늘 수요일인데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토요일도 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그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의사당 그 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7명, 공화당 의원 2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 있어서 얼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뒤에 있었다고 믿고 조사를 하는 것이고 공화당의 조사위원 2명으로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상당수의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그렇지 않게 공화당 정치인이 개입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클리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고 공화당 의원들은 덮고 가자. 이미 지나간 것 덮고 가자 하는 생각인데 그저 덮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스티브 배넌이라는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가 지난주에 의회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내일 투표할 것 같아요. 이 그 소위원회가 특별조사 전담반이 하원에서 이거는 형사 기소를 해야지 된다 하고 전체 그 하원에 형사 기소를 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해달라고 넘겼습니다. 내일 아마 투표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절차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하원 조사위원회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연방 법무부에서 스티브 배넌을 의회에서 소환장까지 발부를 했는데 거기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해서 형사 기소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이라도 할 그 참으로 지금 이런 일을 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즈 체니 같은 사람이 그 공화당의 서열 3위였다가 그 3위 자리 내려놓고 지금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클립이 지금도 그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티브 배넌이 소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본인도 뭔가가 개입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죄가 없으면 왜 의회에서 소환장까지 발부를 했는데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고 스티브 배넌과 트럼프 전 대통령 나가지 마 했으니까요. 이 두 사람은 우리는 특권이다. 나는 대통령이었고 나는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로서 여러 가지 무슨 면책 특권 같은 것이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리즈 체니 의원은 그게 그 폭동 사건이 일어난 당일 그런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스티브 배넌이 어느 호텔에서 무슨 그런 것을 의논을 했고 뭘 했고 대통령과도 뭐 어떤 형태로 해서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 같은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다는 뭐 그런 주장들을 오늘 아침에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명도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크 메도우즈 뭐 최후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부비서실장도 있고 또 국방부에도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출석하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럼 다 형사 기소하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스티브 배넌을 제외하고 이 세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아마 의회의 조사에 협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로 얼마나 그 사건이 미리 계획된 부분들도 있다면 거기에 개입했는가 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부비서실장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그럴 의도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미국인으로 아니면 미국에 관심이 있는 채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역사의 그 줄기이기 때문에 놓칠 수는 없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의 원내대표가 능력이 없어서 진짜 공화당을 그 조사위원회에 놓지 못하고 전쟁광인 리즈 체니 같은 사람을 놨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케빈 맥카티와 또 서로 필요할 때는 친하다가 아니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가차없이 그냥 그 비난을 해버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보다도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성명서를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숨졌어요. 콜린 파웰이 숨지고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많이 그를 그 오점도 있었지만 어떻게 84세나 살았는데 공직자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군인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아무런 오점이 없겠어요. 가시 아닌데. 오점이 있었을 때 실수를 시인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수를 하게 돼 있고 숨졌습니다. 그럴 때 대체적인 인생을 봐서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와 뜻을 같이 했었던 사람 다르게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도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wonderful.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원더풀하다. 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빅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것 다 제쳐주고 가짜 매체들이 그 콜린 파웰을 뷰티풀한 그런 인생으로 묘사하는 것이 원더풀. 이때의 원더풀은 좋다 하는 원더풀은 아니고 정말 놀랄 노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놀랍다는 놀랄 노짜다. 그러면서 but anyway 뭐 그냥 편히 쉬시길 이렇게 얘기하고 썸데이에 그 매체들이 나도 이렇게 뷰티풀리하게 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야 사람이 숨진 지 하루가 됐는데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꼭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도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의 죽음을 대하는 그런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나라 밖에서는 이라크에서는 왜냐하면 그가 실수한 살상 무기가 있다 유엔 연설을 통해서 이라크가 전쟁을 치르게 됐고 수십 년 동안 혼돈 생활에서 또 나라도 남북으로 갈려서 이렇게 정말 잘려져서
북쪽은 더 심해졌고 남쪽은 조금 살기 나아졌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라크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라크 사람들 가운데서도 미국에서는 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같은 그 숨진 사람에 대한 참 정말 disgraceful한 그런 표현은 보고 싶지 않다 하는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이런 그 리트윗이 많더군요. 야 트럼프 전 대통령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모습이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있고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영국은 또 부스터샷 없이 뭐 락다운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65세가 아니라 뭐 40세 이상이면은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고려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죠. 일단 백신이 넉넉해 보이니까요. 모든 것들이 지금 전부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요. 주문한 할러데이 상품이 오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들만의 걱정이 아니라 43%의 미국 그 소매업소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주문해서 물건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주체 비즈니스 업주들은 걱정한답니다. 이건 내가 원래 받기로 한 날짜에 물건을 받지 못할 거야. 연기될 것으로 이미 각오를 하고 있는 분들이 43%나 된답니다. 이런 것들이요. 물론 뭐 항구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숫자 나온 것을 보면은 물류 대란이 없어지려면 트럭 기사가 8만 명이 있어야 된답니다. 지금 롱비치 항구에 이어서 로스앤젤레스 항구도 일주일에 7일 24시간 오픈을 하지만 그래도 물류 대란이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뭐 컨테이너가 뭐 170 몇 개 정도가 그대로 묶여 있다고 하죠. 딱 해놨으면 트럭 기사들이 또 밖으로 이렇게 가져 나가줘야 되는데 8만 명이 모자란답니다. 팬데믹이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6만 1,500명이 모자랐답니다. 이게 미국 트러킹 회사 그 CEO인 크리스 스피어라는 분이 요즘에 언론과 인터뷰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분이 그 협회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보다도 30% 정도는 더 많아야지 지금 여러 가지로 유지가 된다는 건데 결론은 8만 명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경제 상품을 그 결국은 항구에서부터 아니면 뭐 비행장에서 육로에서 이렇게 다 운반하는 게 71%가 트럭이 담당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물류 대란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 어떤 그 기간 산업안 이런 것에 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한 그 준비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항구에서부터 어디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는 트럭 기사가 되려면 나이가 21살 이상이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럭 기사 협회에서는 너무 트럭 기사가 모자라니까 완전히 고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일어나요. 사고가 나고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18살이 아니라 21살이 아니라 18살에서 20살 사이 젊은이들도 트럭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일종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43%는 제때 받지 못할 것 같아 하고 걱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4%는요. 그보다 더 합니다. 아니 받기는 받나? 취소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형태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물건을 주문할 때 43%는 다른 해 할러데이 때보다 할러데이 물건 준비할 때보다 미리 주문을 하셨답니다. 지난해보다 43%가 3월 달에 주문하신 분들도 계시대요. 이 할러데이 그 쇼핑 아이템 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미리 주문하니까 그 당시에 돈도 좀 넉넉했어야지 된다는 것이고 뭐 지불을 해야지 되는 지불금이 있으면 그리고 신상품도 보지 못하고 4월 달 5월 달에 신상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나중에 너무 급해지면 뭐 비행기로 들여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랬다고 하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을 39%가 나는 일찍 시작하겠어요. 68%는 소비자요. 땡스기빙 이전에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 이전에 쇼핑 크리스마스 것까지 시작을 한다고 했고, 43%는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벌써 쇼핑을 시작을 하셨네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난해보다 더 많아진 퍼센테이지고요. 각자 다 알아서 뭐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 바꾼다고 하니까, 그럼 페이스북이 나 페이스북 그 이렇게 큰 대문 프론트 페이지에 그것도 바뀌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회사 이름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페이스북 아래 이름도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 아래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왓츠앱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홀딩 회사 이름을 바꾼다는 겁니다. 잘 뭐든지 다 좋으면 왜 바꾸겠어요. 잘 안 되니까 브랜드를 정당만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도 지금까지 계속 가장 최근에는 내부 고발자가 의회에서 어린이 안전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돈만 벌려고 해요. 막 이렇게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독점한다는 여러 이미지를 해서 이제 그 바꾸는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소셜 자이언트 소셜 미디어다 이런 것에서 한 가치가 1조 달러 정도 되는, 더 미래로 한 단계를 더 올라가서 날마다 지금 28억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식값도 올해 25%가 올랐어요. 전부 팬데믹 때문이죠. 직원이 뭐 굉장히 많고, 호라이즌 이렇게 이런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소셜 미디어보다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 페이스북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가상 공간은 가상 공간인데 가상과 현실이 뭐 겹쳐질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까지의 소셜 미디어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것, 인터넷을 통한 가상 공간, 가상 현실, 이런 형태로 회사 이미지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10월 28일이죠. 페이스북 연례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도약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의 경우는 휴가를 딱 지내고 와서 내가 휴가 때 모두 생각하고 휴식도 했지만 한 단계 높아져야지 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한 가지를 적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페이스북의 타이밍입니다. 잠시 뒤에 여러 뉴스 브리핑 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선교사 미국 사람 16분, 그리고 캐나다 1분, 이렇게 IT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납치가 됐죠. IT 갱단에 의해서. 이 IT 갱단이 한 사람당 100만 달러씩 1,700만 달러를 내놔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때 그 부르는 값대로 다 해결되진 않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가족들 가운데서 누가 부자가 있는가, 가족들에게 따로 접촉을 하기도 하고 며칠 걸리기도 하고 몇 주일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지금 개입돼 있고요. IT의 갱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7월 달에 이제 IT 대통령이 암살되고 뭐 재난, 정치적인 재난, 너무 살기가 힘든 그곳이죠. 그래서 선교사, 뭐 신부, 수녀, 의사, 부자,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까지 마구 지금 납치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것도 처음에는 절도, 자동차 절도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강해지는 거죠. 사람으로 해서 지금 그 미국 국무장관도 연방수사국과 같이 일을 해서 선교하시다가 납치된 이분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가끔 나오죠. 나치 시대 때 그때 그 수용소에서 비서를 하셨던 분, 96세입니다. 이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어디 도망치신 거예요. 도망치다가 잡히셨거든요. 96세고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당시에 그 수용소에서 11,000명 정도가 있었던 그 수용소에서 비서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방조 내주는 도운 그런 역할로 여전히 지금 끊이지 않고 재판을 독일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얼마 전에 얼룩말 농장에서 얼룩말 5마리가 도망을 했답니다. 나중에 3마리라고 관계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계속 쫓았는데 안 나타났어요. 집 어디서 났다 집들에서 사진은 나오는데 그러다가 한 마리가 결국은 얼룩말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에 물려서 숨졌는데 아무도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